지금 당신의 드레스룸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옷이 있고 신발이 있고 가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다 보고 나면 당신은 드레스룸이 단순히 옷을 보관하는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드레스룸은 당신의 재물운과 옷복, 그리고 사회적 성공 에너지가 모두 집결되는 공간입니다. 한 고승께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사람의 옷은 그 사람의 기운을 담는 두 번째 피부이다. 그 피부를 어디에 어떻게 보관하느냐가 그 사람의 복을 결정한다. 이 말씀의 깊이를 오늘 당신이 처음으로 완전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2026년은 오행에서 병오년 빙운년의 화호 기운이 강하게 작동하는 해입니다. 이 해에 드레스룸 풍수를 바로잡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기운이 받쳐주지 않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재물이 쌓이지 않는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완전히 공개하겠습니다. 당신은 요즘 이런 경험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옷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입을 옷이 없다는 느낌이 드십니까? 새 옷을 샀는데 왠지 잘 어울리지 않거나 몸이 개운하지 않은 느낌이 드십니까? 면접이나 중요한 미팅에서 유독 옷 때문에 자신감이 떨어진다고 느끼십니까? 또 재물과 관련하여 돈을 벌어도 손에 잡히지 않고 어디론가 사라지는 느낌이 계속됩니까? 이 모든 현상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당신의 드레스룸에 잘못된 기운이 쌓여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 드레스룸은 인체로 비유하면 피부에 해당합니다. 피부가 건강하지 않으면 몸 전체가 약해지듯이 드레스룸의 기운이 탁하고 어지러우면 그 기운이 옷을 통해 당신에게 전달됩니다. 당신이 매일 아침 드레스룸에서 꺼내 입는 옷 한 벌이 그날 하루 당신의 운명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풍수가 드레스룸을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입니다. 먼저 오행으로 드레스룸을 이해해 드리겠습니다. 드레스룸은 오행 중에서 금진의 기운과 가장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금의 기운은 정제, 결실, 재물의 기운입니다. 금은 원석에서 아름다운 보석으로 정제되는 과정을 상징합니다.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단이 정교하게 재단되어 아름다운 옷이 되는 것은 금의 기운과 같습니다. 드레스룸에 금의 기운이 강하면 그 공간에서 꺼내 입는 옷이 당신의 매력과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게 해줍니다. 반대로 드레스룸의 금 기운이 약하거나 무너지면 아무리 비싼 옷을 입어도 그 옷이 가진 잠재력이 발현되지 않습니다. 2026년은 화호의 기운이 강한 해입니다. 화와 금은 서로 충돌하는 관계입니다. 화극금 호커진의 원리에 따라 화의 기운이 강해지면 금의 기운이 약해집니다. 이 말은 2026년에는 특별히 드레스룸의 금 기운을 보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2026년을 보내면 옷복과 재물복이 동시에 떨어지는 한 해가 됩니다. 당신이 지금 드레스룸에서 하고 있는 잘못된 습관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낡고 해진 옷을 드레스룸에 계속 보관하는 것입니다. 낡은 옷은 과거의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지나간 실패, 지나간 슬픔, 지나간 가난의 기운이 낡은 옷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런 옷들이 드레스룸을 가득 채우고 있으면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풍수에서 이것을 구기적기 차단이라고 합니다. 오래된 기운이 공간을 꽉 막아버려 새로운 복과 새로운 재물이 들어오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당신의 드레스룸에 2년 이상 입지 않은 옷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 당신의 옷복과 재물복을 막는 장애물입니다. 두 번째로 위험한 것은 드레스룸 안이 어둡고 환기가 안 되는 상태로 방치되는 것입니다. 빛이 들지 않고 공기가 순환하지 않는 공간은 음기인치의 소굴이 됩니다. 음기가 가득한 공간에 보관된 옷은 음기를 흡수합니다. 그 옷을 입으면 하루 종일 무기력하고 우울한 기운이 당신을 감쌉니다. 세 번째로 위험한 것은 드레스룸 바닥에 더러운 옷이나 세탁하지 않은 옷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더러운 옷은 탁기 닥치를 방출합니다. 탁기가 드레스룸 바닥에 쌓이면 그 위에 있는 모든 옷들이 탁기에 오염됩니다. 깨끗한 옷도 탁기 옆에 오래 두면 그 기운을 흡수합니다. 네 번째 위험한 습관은 드레스룸에 검은 옷을 너무 많이 보관하는 것입니다. 검은색은 수슈의 색으로 무게감과 무거운 기운을 가집니다. 검은 옷이 드레스룸을 가득 채우면 수의 기운이 과도해져 재물이 흐르다가 무겁게 가라앉아 버립니다. 검은 옷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드레스룸의 70% 이상이 검은 옷으로 가득 차 있다면 기운의 균형이 심각하게 무너진 상태입니다. 다섯 번째 위험한 습관은 드레스룸에 전신 거울이 없거나 반대로 거울이 옷장문 안쪽이 아닌 드레스룸 내부 정면에 크게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울은 기운을 반사하는 도구입니다. 드레스룸 내부 정면에 큰 거울이 있으면 드레스룸 안에 쌓인 기운이 거울에 반사되어 외부로 계속 방출됩니다. 재물 기운이 저장되어야 할 공간에서 기운이 계속 반사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드레스룸에 넣어두면 옷복과 돈복이 함께 오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라벤더 또는 장미향의 포프리입니다. 향기는 기운을 담아 전달하는 가장 직접적인 매개체입니다. 라벤더의 향기는 보라색의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보라색은 풍수에서 귀하고 고귀한 기운을 상징합니다. 이 고귀한 기운이 드레스룸 안에 퍼지면 그 공간에 보관된 옷들이 귀한 기운을 흡수합니다. 그 옷을 입은 당신은 자연스럽게 고귀하고 품격 있는 기운을 발산하게 됩니다. 장미향은 화호의 기운을 담고 있어 2026년처럼 화의 기운이 강한 해에 잘 맞습니다. 화의 기운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사회적 인정을 받게 하는 힘입니다. 드레스룸에 장미향의 포프리를 두면 당신이 어디서나 주목받고 인정받는 기운이 옷을 통해 발산됩니다. 라벤더나 장미 포프리는 마트나 온라인에서 몇천 원이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넣어두어야 할 것은 작은 황동 그릇이나 황금색 오브제입니다. 황동은 금진의 기운을 가장 강하게 방출하는 금속 중 하나입니다. 드레스룸의 선반 위나 서랍 안에 황동 그릇을 하나 두면 금의 기운이 드레스룸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6년은 화금금 호커진으로 금의 기운이 약해지는 해입니다. 황동 그릇을 드레스룸에 두는 것은 약해진 금 기운을 인위적으로 보강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황동 그릇 안에는 동전 몇 개를 넣어 두십시오. 금전 긴첸을 금의 기운이 가장 강한 공간에 두는 것은 재물을 씨앗으로 심는 행위입니다. 씨앗은 반드시 자랍니다. 이 동전이 당신의 재물복이 자라는 씨앗이 됩니다. 황동 그릇은 온라인에서 몇천 원에서 몇만 원 이내로 구입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넣어두어야 할 것은 시트린 수정입니다. 시트린은 황금색을 띠는 수정으로 재물을 부르는 수정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트린의 황금색은 금진의 기운을 담고 있으며 수정 자체가 가진 에너지 증폭 능력이 드레스룸의 기운을 배가시킵니다. 시트린을 드레스룸의 가장 눈에 잘 띄는 선반 위에 두십시오. 가능하면 드레스룸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위치가 좋습니다. 매일 아침 드레스룸에 들어갈 때 시트린을 한번 바라보며 오늘도 좋은 기운을 주어 감사하다는 마음을 담으십시오. 이 간단한 의식이 시트린을 충전시키고 드레스룸의 재물 에너지를 활성화합니다. 시트린 수정은 온라인에서 크기에 따라 몇천 원에서 몇만 원 정도입니다. 네 번째로 드레스룸에 넣어두어야 할 것은 붉은 리본이나 붉은 실입니다. 붉은색은 화호의 색이자 양기양치의 색입니다. 붉은 리본이나 붉은 실을 드레스룸 내부 봉이나 선반에 묶어두면 양기가 드레스룸 안에 지속적으로 유지됩니다. 양기가 유지되면 드레스룸이 항상 밝고 생기 있는 공간으로 유지됩니다. 특히 2026년처럼 화의 기운이 강한 해에는 붉은색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해의 강한 화 기운을 인위적으로 드레스룸 안에서도 활용하여 기운을 증폭시키는 것입니다. 붉은 리본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집에 있는 붉은 실이나 리본을 활용하면 됩니다. 다섯 번째로 드레스룸에 넣어두어야 할 것은 소금 주머니입니다. 소금은 정화의 힘을 가진 가장 기본적인 풍수 도구입니다. 드레스룸 구석에 작은 소금 주머니를 두면 드레스룸 안에 쌓인 탁기와 음기가 소금에 흡수됩니다. 깨끗하게 정화된 드레스룸에는 새로운 기운이 자유롭게 들어옵니다. 소금 주머니는 굵은 소금을 하얀 천 주머니에 담아 만들면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교체해 주십시오. 다 쓴 소금은 화장실 변기에 버리거나 마당이나 화단의 흙에 묻어 주십시오. 집 안 쓰레기통에 버리면 흡수한 탁기가 다시 퍼지니 주의하십시오. 이 방법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으면서 드레스룸의 기운을 빠르게 정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로 넣어두어야 할 것은 삼나무 또는 삼나무향 방향제입니다. 삼나무는 목무의 기운을 강하게 가진 나무입니다. 드레스룸에 삼나무 조각이나 삼나무향 방향제를 두면 목의 기운이 드레스룸 안에 퍼집니다. 목의 기운은 성장과 발전의 기운입니다. 이 기운이 드레스룸의 금 기운과 결합하면 목생화무성호와 화생토호성토의 흐름이 만들어지며 기운이 풍성하게 순환합니다. 또한 삼나무는 천연 방충 효과가 있어 옷을 벌레로부터 보호합니다. 오래된 옷을 오래 보존하는 것은 재물을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삼나무 방향제는 환경친화 제품 매장이나 온라인에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드레스룸에 넣어두어야 할 것은 작은 사진이나 그림입니다. 단 아무 사진이나 그림이 아닙니다. 반드시 당신이 목표로 하는 성공한 모습이나 풍요로운 이미지여야 합니다. 원하는 브랜드 옷을 입고 있는 모습, 풍요로운 공간의 이미지, 당신이 이루고 싶은 삶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드레스룸 앞눈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십시오. 매일 아침 옷을 고를 때 이 이미지를 보면 당신의 잠재의식이
그 이미지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풍수에서 이것을 심상신상 풍수라고 합니다. 공간에 바라는 것에 이미지를 두면 공간의 기운이 그 이미지를 향해 움직입니다. 이것은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잡지를 오려 붙여도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원하는 이미지를 인쇄해 붙여도 됩니다. 이제 드레스룸 정리의 풍수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풍수에서 정리는 단순히 깔끔하게 만드는 행위가 아닙니다. 정리는 기운의 흐름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옷을 정리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옷을 색깔별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색깔은 오행의 기운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빨간색, 주황색, 분홍색 계열은 화호의 옷입니다. 초록색, 파란색 계열은 목모의 옷입니다. 흰색, 회색, 금색 계열은 금진의 옷입니다. 검은색, 짙은 남색 계열은 수수의 옷입니다. 황토색, 베이지색, 갈색 계열은 토토의 옷입니다. 이 5가지 오행의 옷이 균형 있게 드레스룸에 있어야 합니다. 어느 한 색이 너무 많으면 그 기운이 과도해져 균형이 무너집니다. 지금 당신의 드레스룸을 보십시오. 어느 색이 압도적으로 많습니까? 그 색의 기운이 지금 당신에게 과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옷을 꺼는 방위도 중요합니다. 드레스룸의 동쪽에는 목모의 옷, 즉 초록색 계열을 두십시오. 남쪽에는 화호의 옷, 즉 빨간색 계열을 두십시오. 서쪽에는 금진의 옷, 즉 흰색과 금색 계열을 두십시오. 북쪽에는 수수의 옷, 즉 검은색과 짙은색 계열을 두십시오. 이렇게 방위에 맞게 옷을 배치하면 드레스룸 전체가 하나의 완벽한 오행 균형 공간이 됩니다. 이 공간에서 매일 옷을 꺼내 입으면 그날의 기운에 맞는 옷을 자연스럽게 선택하게 되고 그 선택이 하루의 운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가방과 신발의 배치도 놓치면 안 됩니다. 가방은 재물을 담는 그릇을 상징합니다. 가방이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거나 구겨져 있으면 재물을 담는 그릇이 망가진 것과 같습니다. 가방은 반드시 형태를 유지하도록 속에 신문지나 가방 충전재를 넣어 선반 위에 바르게 세워두십시오. 가방의 입구가 드레스룸 문을 향하게 두십시오. 이것은 가방이 재물을 향해 입을 열고 있는 형태로 재물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상징합니다. 신발은 드레스룸 가장 아래쪽에 정리하되 반드시 신발코가 바깥쪽을 향하도록 두십시오. 안쪽을 향하게 두면 기운이 안으로 막히고 바깥쪽을 향하면 기운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방향을 상징합니다. 신발이 정방향을 향하고 있으면 당신의 나아가는 방향이 막힘없이 열린다는 의미입니다. 드레스룸의 조명도 매우 중요합니다. 어두운 드레스룸은 절대 안 됩니다. 드레스룸은 항상 밝고 환해야 합니다. 밝은 조명은 양기를 강화하고 음기를 몰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가능하면 따뜻한 톤의 백열등이나 웜화이트 레드 조명을 사용하십시오. 차가운 형광등이나 쿨화이트 조명은 드레스룸의 기운을 차갑게 만들어 금의 기운을 약하게 합니다. 따뜻한 조명 아래에서 꺼내 입는 옷은 따뜻하고 풍성한 기운을 담게 됩니다. 드레스룸 조명에 조명 가격에 몇 배 투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이제 2026년 병오년 빙운년에 특별히 해야 할 드레스룸 풍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오년은 화호의 에너지가 두 겹으로 강한 해입니다. 병빙도 화이고 오우도 화입니다. 이 강력한 화 기운은 금기를 강하게 억압합니다. 따라서 2026년에는 드레스룸의 금 기운을 보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풍수 과제입니다. 첫째로 흰색이나 은색 계열의 옷을 드레스룸에서 가장 눈에 잘 보이는 앞쪽에 배치하십시오. 흰색과 은색은 금진의 색으로 금 기운을 보강합니다. 둘째로 드레스룸에 작은 금속 오브제를 추가하십시오. 은색 액자, 황동 버클, 금속 재질의 선반 장식품이면 됩니다. 셋째로 2026년에는 옷을 구입할 때 흰색, 은색, 금색 계열의 옷을 의식적으로 한 벌 이상 추가하십시오. 이 옷들이 드레스룸의 금 기운을 보강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2026년에는 드레스룸 대청소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새해가 시작되는 1월에 한 번, 봄이 시작되는 3월에 한 번, 적어도 2번은 드레스룸 전체를 비우고 완전히 정리하십시오. 드레스룸을 비울 때는 먼저 소금물로 선반과 바닥을 닦으십시오. 그 다음 모든 옷을 꺼내 2년 이상 입지 않은 옷은 과감히 기부하거나 버리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가야 할 옷이 당신의 드레스룸에 머물고 있으면 그 옷이 자리를 차지하며 새로운 옷복이 들어오는 것을 막습니다. 기부는 덕덕을 쌓는 행위입니다. 덕이 쌓이면 반드시 복으로 돌아옵니다. 옷을 비우는 것이 옷복을 채우는 역설. 이것이 풍수의 진리입니다. 계절별로 드레스룸을 관리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봄에는 드레스룸에 초록색 계열의 옷이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봄은 목모의 계절이고 초록색은 목의 색입니다. 이 시기에 초록색 옷을 자주 입으면 목의 기운을 받아 새로운 시작과 성장의 에너지가 강해집니다. 여름에는 빨간색, 주황색, 분홍색 계열의 옷이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화의 계절에 화이색을 입으면
사회적 인정과 주목을 받는 기운이 극대화됩니다. 가을에는 흰색, 회색, 금색 계열의 옷이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금의 계절에 금의 색을 입으면 결실과 수확의 기운을 충분히 받습니다. 겨울에는 검은색, 짙은 남색 계열의 옷을 앞으로 두십시오. 수의 계절에 수의 색을 입으면 내면의 지혜와 축적의 기운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모르는 아주 강력한 드레스룸 풍수 의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방법입니다. 매월 초하루, 즉 1일의 드레스룸 안에서 5분간 조용히 서 있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드레스룸 조명을 켜고 모든 것이 정돈된 상태에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3번 들이쉬고 내쉬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 공간에 옷복과 재물복이 가득 차기를 바란다는 소망을 담으십시오. 이것이 발원판엔의 의식입니다. 발원은 우주에 당신의 의도를 전달하는 행위입니다. 의도를 담은 공간은 그 의도를 향해 기운이 모입니다. 이 간단한 의식이 한 달 내내 드레스룸의 기운을 활성화된 상태로 유지하게 해줍니다. 매월 초하루에 5분, 그것뿐입니다. 또 하나의 강력한 의식이 있습니다. 중요한 면접이나 미팅 또는 큰 결정을 해야 하는 날 아침에는 드레스룸에서 옷을 고르기 전에 시트린 수정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30초간 강하게 집중하십시오. 오늘 나는 최고의 기운으로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마음을 담으십시오. 그리고 그 손으로 옷을 직접 만져서 골라 입으십시오. 당신의 손에서 시트린을 통해 충전된 기운이 옷으로 전달됩니다. 그 옷이 당신의 피부를 감싸며 하루 종일 그 기운을 유지해 줍니다. 이것이 앞서 언급한 고승의 가르침, 옷은 그 사람의 기운을 담는 2번째 피부라는 말씀의 실천입니다. 이제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드레스룸 풍수 행동 목록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드레스룸에 가서 2년 이상 입지 않은 옷을 꺼내십시오. 두 번째, 드레스룸 선반과 바닥을 소금물로 깨끗이 닦으십시오. 세 번째, 옷을 색깔별로 분류하여 오행에 맞게 재배치하십시오. 네 번째, 가방은 코가 드레스룸 입구를 향하게, 신발은 코가 바깥을 향하게 정리하십시오. 다섯 번째, 소금 주머니를 만들어 드레스룸 구석에 두십시오. 여섯 번째, 황동 그릇이나 시트린 수정을 선반 위에 두십시오. 일곱 번째, 라벤더나 장미향 포프리를 드레스룸 안에 넣어 두십시오. 여덟 번째, 드레스룸 조명을 따뜻한 톤으로 교체하십시오. 아홉 번째, 당신이 원하는 풍요로운 삶의 이미지를 드레스룸 안에 붙여두십시오. 열 번째, 내달 초하루부터 매월 1일 드레스룸 발원 의식을 시작하십시오. 이 10가지를 모두 실천하는 데 드는 비용은 최대 몇만 원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투자가 만들어내는 옷복과 재물복의 변화는 그 비용의 수백 배가 될 수 있습니다. 비싼 풍수 컨설팅이 필요 없습니다. 거창한 인테리어 공사가 필요 없습니다. 작은 것을 바꾸는 것에서 삶의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동양지혜의 본질이며 수천 년 동안 검증된 진리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레스룸 풍수를 실천하면서 반드시 함께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당신이 가진 옷 한 벌, 신발 한 켤레, 가방 하나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은 가장 강력한 기운의 자석입니다. 있는 것에 감사하면 더 많은 것이 모입니다. 없는 것을 탓하고 불만스러워하면 가진 것마저 떠나갑니다. 드레스룸을 정리할 때, 옷을 고를 때, 옷을 입을 때 매 순간 감사한 마음을 담으십시오. 이 감사의 기운이 드레스룸 전체에 깃들고 그 기운이 당신의 옷복과 재물복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2026년 병오년, 이 해가 당신의 인생에서 옷복과 재물복이 동시에 폭발하는 최고의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 댓글창에 나는 오늘부터 드레스룸을 바꾼다라고 적어주십시오. 이 선언의 말이 당신의 변화를 시작하는 첫 번째 기운이 됩니다. 말로 선언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주는 선언하는 사람에게 응답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 채널에서 매주 당신의 삶을 바꾸는 지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십시오. 좋은 것을 나누면 나눈 사람에게 먼저 복이 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당신의 드레스룸이 옷복과 돈복이 함께 폭발하는 공간으로 변화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